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못 하다가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만난 수강생 분들에게 제가 이 유튜버를 알려드려서 좀 최신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은 11시 30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홍성에 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다녀왔고요. 저녁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이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영상으로 찍으려면은 제 책상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책상 뒤에 보이는 책장도 세팅을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번거로워가지고 제가 조만간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으로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짧게 있었던 2달 정도의 저의 일상 기록과 출간 기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제 책상 사진인데요. 저는 책상을 현재 2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있는 책만 읽을 수 있는 책장과 책상이 있고요. 여기 방에서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고, 네, 약간 사무실처럼 이렇게 뭐 포스트잇이나 바로 옆에 프린트가 있는 이 보이시는 책상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오거나이저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수납함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색연필도 많고 볼펜도 많고 샤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구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 오거나이저로 제가 좋아하는 연필들이랑 볼펜들이랑 저는 또 책 읽을 때 색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보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사서 구비를 해놓았는데 몹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따로 강의를 만들지 않으면 그동안 강의할 때 올리지 못했던 강의 후기를 저는 주로 제 업무용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로 출간 갔던 강의 후기를 열심히 올려야 또 다음 강의를 섭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프리랜서 강사는 일을 하지 않는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홍보를 위해서 자기 강의 후기를 올리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강의 제안서를 쓴다. 주로 일상을 저는 그렇게 이번 겨울 방학을 보냈습니다. 네, 2번째 사진은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 재활센터 원장님께서 줄넘기를 하라라는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2달째 꾸준히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건강해져서 운전을 오래 하거나 자리에 서 있거나 마이크를 들거나 하더라도 이 통증이 심하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라식 수술을 정확하게 10년 전에 했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안경을 다시 써야 된다라는 처방을 받고 이제 안경을 맞췄습니다. 제가 좀 근시가 있는데 이 근시 현상이 심해져서 시력은 원래 1.0이었는데 0.6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막 스마트폰 하고 밤에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근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다시 안경을 벗지는 못하겠죠? 네, 좀 슬픕니다. 그래서 약간 이 남아있는 시력이라도 잘 지키자라는 생각을 이번 2월에 안경을 맞추면서 했어요. 네, 그리고 3월이 되면서 책상을 좀 화려하게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에 있는 책상이고요.
네, 테이블 겸 책상으로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서 브런치도 간단하게 먹고 네, 책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있는 책들은 제가 1월에 강진으로 강의를 갔었는데요. 강진에는 바로 옆에 목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제가 이틀을 관광했는데 목포역에 고호의 책방이라고 하는 이 미술책을 많이 파는 독립서점에 가서 신나게 구경을 하고 좋아하는 화가들의 책을 사왔습니다. 순서대로 고흐 책, 모네 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천경자 화가님의 책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2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동네 근처에 산책하러 왔다가 이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신나서 이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신나서 찍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강의 가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사진은 이 빨간불일 때 찍었고, 사실은 길 막힌 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길이 막혀서 20분을 대전 IC 가기 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갈 때는 열심히 운전을 해서, 이날의 목적지는 홍성이어서 한 90km 운전, 1시간 반 운전을 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이제 공주 휴게소가 나오는데요. 공주 휴게소에서 네, 점심을 먹습니다. 이날 강의가 1시 반 강의라서 이 1시, 12시에 밥 먹으면 좀 부대 끼이는 느낌이 있어서 11시 반쯤에 이제 이때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네, 집에서 챙겨간 요플레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할 때는 거의 휴게소에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기차 탈 때는 기차역에서 외식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먹는 기쁨이 막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고 저는 원래 한 3년 차까지는 강의 전에 밥을 안 먹었거든요. 강의 전에 밥을 먹으면 졸리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졸리고, 또 강의장 가서 졸리면 말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밥을 좀 안 먹고, 강의 끝나면 밥을 먹고, 좀 그래서 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위와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밥을 제때제때 안 먹고 강의 끝나면 밥을 한 번에 몰아 먹고 왜냐하면 강의 전에도 긴장을 많이 하니까 밥이 안 먹혀서 3년을 좀 제대로 밥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후폭풍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강의하기 2시간 전, 1시간 반 전에는 꼭 밥을 먹고 최소 30분, 1시간은 소화를 시키면서 걷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대기하면서 이 대기실에서 한 장 찍었습니다. 네, 강사는 대부분 이동하고 대기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2시간 정도 이동을 하고 30분은 대기를 하고 2시간 강의를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2시간 정도라서 만약에 하루에 2시간 강의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2시간 강의, 4시간 이동, 그리고 뭐 앞뒤로 대기하고 뭐 차 마시는 시간 해서 보통은 7시간 정도 근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좀 휴게소에서 쉬었다.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8시간, 9시간까지도 한 번 나가면 그렇게까지 근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좀 운동을 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색이 많이 좋아진 사진이에요. 비교적 최근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강의 대기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저는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총 10번 과정으로 이 홍성 내포 신도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영화로 읽는 세계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4회차 강의를 다녀왔고, 네, 이제 그리스 문학, 그 다음에 영문학,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불문학을 하고 러문학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개 문학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10회기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수강생분들이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오늘도 즐겁게 강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보통 좀 평소에 막 운전도 많이 하고 기차 타면서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쉬는 날에는 좀 멍하게 있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휴식을 할 때는 주로 좋아하는 시집이나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에세이를 읽으면서 힐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김소월 시인 시도 읽고 제가 또 위가 안 좋아서 커피를 못 마시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차, 허브티, 페퍼민트, 레몬차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앉아있는 게 좋고, 일단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제일 좋은 점은 평일에 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평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비교적 사람이 없이 편하게 쉬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습니다. 단점은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늘 혼자 쉬러 다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들은 주로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사실 이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쉴 때는 평일에 혼자 잘 먹고 잘 놀아야 한다. 네, 그래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밥을 잘 먹어야 되고, 혼자 평일에 잘 놀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운전을 잘해야 된다입니다. 네. 그리고 정지용 문학관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40분 정도 가면 옥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옥천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어가지고 문학관이 되게 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야지 했었는데 2월에 쉴 때 드디어 다녀왔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세계 그래서 원래 향수로만 유명한데 향수라고 하는 시만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모더니즘의 색을 띠고 있는 시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도서관 규례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여기다 한번 탐방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 문학관 둘러보면서 했고 이 문학관 마을 전체에 하나의 벽화를 그려놨는데 전부 다 항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룩진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네,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노래로 전에 익숙한 시대여가지고 그 근엄한 소프라노 이, 이 클래식 형식의 그 시가 이 시가 이 노래가 된 게 떠올라가지고 되게 즐거운 문학관 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광주로 강의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공무원 교육원에 강의를 하러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네, 기차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송정역에 가면 저는 늘 바쁘니까 역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번 강의 때는 제가 좀 일찍 가서 이 송정역 근처에 맛있는 이 생선구이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광주가 굉장히 손맛이 좋은 도시인데 저는 그동안 늘뭐 유스케어 가서 밥 먹고 광주 송정역 안에서 밥 먹고 그래서 저는 늘 광주 가도 뭐 음식 맛이 있다 막 그런 기대는 없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를 발견해서 너무 좋았어요. 밑반찬이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고 이게 지금 된장찌개랑 돌솥밥이랑 고등어 구이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메인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가 없더라도 이 밑반찬만으로 이 정말 공깃밥을 2공기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주셔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송정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선물로 레몬티를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이 레몬티 쿠폰으로 네, 레몬티를 엄청 큰 사이즈로 네, 맛있게 먹고 여기에서 이제 한 40분 정도 좀 쉬면서 잠시 좀 졸다가 이제 강의장으로 이동해서 강의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러 간 사진인데요. 네, 저는 지금 일주일에 4일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재활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몰아서 운동을 하고,
이 홈트,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을 배워서 열심히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제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한 지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목이나 어깨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제가 교통사고 난 지도 이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몸에 나타나는 통증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달리기, 줄넘기, 그다음에 이 어깨 근육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고 노력하면 좀 많이 회복하는데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월부터 대전에서 독서 모임을 대면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2019년부터, 2018년부터 제가 2년 정도 독서 모임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되면서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3년 정도 쉬었는데요. 이제 저도 30대 후반이 되었고, 좀 20대, 30대 초반에 했던 독서 모임이랑은 좀 다른 거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노벨문학상이랑 부커상 수상작을 읽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임 공간을 찾고 싶어서 대전에 있는 공간을 섭외해 보다가 이 굉장히 멋진 독립서점이 있어서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멋진 공간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독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할 독서 모임 분들도 기대되고, 이 노벨문학상과 부커상 수상작들을 읽으면서 저도 조금은 문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도 올 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독서 모임도 열심히 하면서 다시 저만의 루틴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3월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3월 한 달간 4주 동안 영화로 읽는 철학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1월에 강의 계획서를 쓰면서 이 한동안 읽지 못했던 이 철학 서적들 다시 한번 찍고 또 강의 계획서에서는 이 책 출판사를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 놓고 어디 출판사인지 받고 제가 이제 영화를 읽는 철학 강의를 2020년에 처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철학서들을 계속 독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다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밀어놓은 철학 공부 다시 좀 열심히 노트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하고, 좀 열심히 암기도 하면서 다시 이 흩어져 있는 철학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4회차 강의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지식들을 제가 그동안 했었던 뭐 세계사나 이 문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이 철학이랑 연결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했던 마지막 주에 썼던 질 들레즈의 철학, 그 다음에 칸트에 대한 판단력 비판 철학, 그 다음에 헤겔, 네, 헤겔의 철학,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어, 30대 후반이 되어서 다시 이 이론들을 공부하니까 저에게도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강의를 함께 했던 수강생분들이 또 너무 많이 이 강의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후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비대면 강의였는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하는 강의였어요. 참으로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제 채널에서도 이 철학, 영화를 읽는 철학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서 저도 몰랐던 좀 보완이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해서 이곳에 업로드를 하면은 좀 그렇게 저 스스로도 철학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워밍업으로 한번 여기에 결심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회기가 이제 슈렉을 알아보는 칸트 철학이어가지고 이제 강의안 만들면서 한 번 더 저장을 했었고요. 칸트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칸트의 좀 일과표를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칸트는 평생을 같은 시간대를 늘 규칙적으로 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원고 쓰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친구들과 밥 먹으면서 이렇게 티타임 하는 시간,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이 프리랜서의 일과표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자는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업무 시간도 불규칙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데, 사실은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들이 저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2년 전, 3년 전부터 알게 되어서, 이제 절대로 나도 무조건, 정말 이 필사적으로 이 직장인 생활을 했을 때처럼 이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잘 실천을 못했는데, 최근에 4개월 정도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먹고, 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것만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 제가 목표했던 그런 일과표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무조건 12시 전에는 자려고 11시에 침대에 눕는 올바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이 불면증이 좀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무조건 12시 안에는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제가 좋아하는 저의 멘토 장영희 교수님의 책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장영희 교수님의 책들을 제가 모두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라고 하기도 물어보시고 또 이 강사로서의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1순위로 장영희 교수님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영희 교수님께서 이 투병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던 그런 작가로서의 삶을 담고 싶고, 영문학 강의를 하시면서 이 소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래서 약간 저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책을 22살에 읽고, 나도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 그리고 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있다면 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문학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15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인문학 강사가 되었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만약에 장영희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 사람의 팬으로서 그리고 이 비대면 제자로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네, 늘 저의 1순위, 마음속의 1순위 저의 멘토를 기억하면서 최근에 한번 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랑 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이 영문학에 대한 이 소개가 짧게 짧게 되어 있는 산문집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쉽게 가볍게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좀 이 영문학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이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학에 대한 좋아하시는 작가들과 시인들 위주로 이렇게 문학을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쉽고 친절하고 이 교수님 개인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제가 3월에 거의 강의만 한 것 같아요. 강의랑 운동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벚꽃이 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비대면 강의 오전에 끝나자마자 이제 차에 돗자리 넣고 이 집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김밥 포장해서 이 소풍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차, 허브차 가지고 보온병 가지고 네, 김밥 2줄 싸주세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김밥 먹으면서 이 대전에 있는 한밭수목원에 가서 열심히 소풍을 즐기고 왔고요. 이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니까 아, 정말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지난주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좋아하는 시집도 읽고 왔는데요. 이 최영미 시인님 시집을 읽고 있는데 제가 2주 뒤에 최영미 시인님 신간 출간의 기념 북 콘서트를 갑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이제 최영미 시인님이 대전에 오시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설레어하면서 올해 상반기는 최영희 시인님을 만난 그 순간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영미 시인님 시를 제가 처음 읽은 거는 21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21살 이후로 꾸준히 제가 응원도 드리고 있고, 블로그에는 블로그로 댓글, 응원 댓글 남기고,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에도 인스타그램 댓글에 열심히 후기 남기고 있고, 또 이번에 산문이 신간이 나오셔가지고, 그 산문을 사게 되면 아마도 제가 최영미 시인님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발간하신 여행기, 뭐 산문집, 쓰셨던 소설, 네, 시집, 네, 모두 가지고 있어서, 다 이제 4월에 최영미 시인님 만나러 갈 때, 이 시인님의 모든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꽃다발도 사서 이 팬심을 보여드리고 오고 싶어서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지난 주말에 다녀왔던 벚꽃 사진인데요.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리스인 조르바 강의를 2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르바를 읽으면은 조르바에게 가장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삶을 늘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마주보는 모든 사물을 처음 보는 것처럼 감탄과 경의로 본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늘 봄이면 피어나는 봄이지만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열심히 먹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좀 저 스스로에게 아름답고 멋진 것을 많이 보여주기 위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멋진 곳도 많이 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시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라는 메시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간 저의 일상을 공유 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고전 문학 강의, 요약,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영화로 읽는 철학 강의, 요약을 제가 꾸준히 한번 업로드해 볼 테니까요. 네, 생각나시면 가끔 취미는 인문학 들려주세요. 네, 오늘도 저의 일상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하단에 보시면은 취미는 인문학 구독,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